안녕하십니까. 비오소믈리에 송우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맥주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맥주를 왜 좋아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맥주를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와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가 처음 발견된 건 BC 5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금의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농경 문화가 정착되면서 농경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곡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기 시작했고, 남은 곡물을 항아리에 담아두었다 비를 맞아서 약간 발효가 일어나게 됐고, 그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특별한 향들이 혹은 알코올들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는 많이들 흔히 알고 계신 맥주가 굉장히 클리어한 카스라든지 하이트 같은 맥주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당시 맥주들은 굉장히 시큼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킨 맥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가 처음 발견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맥주 문화를 발전시킨 것들은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다양한 곡물들을 사용해서 맥주를 양조해 왔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은 수도사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금식 기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수도사들이 금식 기간에 물에 젖은 빵이라는 개념으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맥주들은 주요한 수도원의 수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 맥주를 팔아서 수도원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회 환원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맥주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맥주를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부릅니다. 현재도 많은 종류의 트라피스트 맥주가 판매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서 너무나 흔히 마트에 가서도 만날 수 있는 맥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어떻게 시작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처음 맥주 공장이 설립된 건 영등포였습니다. 왜 영등포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맥주 공장이 처음 들어오게 된 건 일제시대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아이템이 맥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맥주는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게 많이들 음용하는 음료였고, 일본 사람들은 현재도 맥주를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음용하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소비할 조금 더 신선한 맥주를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라는 지역을 선택했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등포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강의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한강이 여러 가지 오염이 됐다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고 늘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지역이 영등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류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맥주의 역사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유통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에 맥주 회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설립된 맥주 회사는 기린 맥주, 지금의 삿포로 맥주, 아사히 맥주 같은 류의 일본 맥주들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흔히들 마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맥주들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만들었던 양조장에서 생산됐던 것들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미군 군정 시절에 민간인에게 양도가 되게 되고, 지금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로 이관이 되게 되고,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들만, 양반이라고 할까요? 혹은 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만 소비하는 그런 음료였는데요. 그런 음료였던 맥주가 대중 속으로 점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맥주와 소주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고 생각했을 때 소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맥주가 훨씬 더 대중적인 음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들 요즘에는 야구장 같은 데 가서도 맥주를 많이 소비하시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곳에 맥주가 빠지는 곳이 없을 만큼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어진 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렇게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양조장들이 많이 성업 중인데요. 우리나라 법제 체제가 바뀌면서 우리가 양조했던 맥주를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에 한 300여 개의 양조장이 지금 성업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속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과 나의 생활에 밸런스를 맞춘다 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적당한 알코올이 주는 기분 좋음과 또 활력과 이런 것들을 플러스 하나를 먹어도 맛있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찾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매칭이 되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출시된 게 아닌가, 수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